네, 저는 TV에서 자꾸 아이가 없다, 뭐 일본보다 더 저출산이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많은 것보다 아이가 적은 것도 그렇게 전 인류를 보았을 때 그렇게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희 이제 한 50년 전에만 해도 50년 전 아니고 한 뭐 20, 30년 전에도 그러니까 둘도 많다. 네.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 축복 속의 자녀 하나 뭐 이런 식의 캠페인이 있었고 네? 알맞게 나와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 옛날 일이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삼천리 초만원 좁은 땅 넓게 살자.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나라들 우리랑 비슷한 면적인데 인구 1,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냐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는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자기들을 받쳐줄 젊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불평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원래부터 저것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네. 예, 그러니까 저기 작가나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는 자기보다 젊은 독자층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냥 굉장히 그런 폭넓은 그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전부 그 수요에 비해서 만들어내는 수요에 비해서 만들어내는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가 오히려 적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 직장 생활을 봐도 우리 옛날에는 20대 직장 생활할 때 30대만 된 사람이 실장, 과장, 부장 하면서 네. 그러니까 다 직위를 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70대 이상 중반 이상 되는 분들은 다 그런 지위를 누렸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 때 이렇게 베이비 붐 이렇게 많아지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최근에도 직장 좀 다녀보지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 조금 있고 그냥 그렇죠. 피라미드 형식이 아니에요 전혀. 맞아요.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좀 너무 단순히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대표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어떤 육체 노동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런 젊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나이 뭐 40, 50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민첩하고 그냥 그래야 하는 그런 일반 직종 그런 일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단지 회사에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다루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 편리함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생각을 갖고 젊은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래봤는들 젊은 사람 능력이 또 안 되고 그래서 회사도 다 지금은 다 오히려 나이 있는 사람들 많이 채용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IT 업종 이런 것도 지금은 젊은 사람 일이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 다 나이 먹은 사람들 다 기용해가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다 이제 그 지도자는 일부 이제 그 일을 맡은 사람들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뭐 다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자기가 피라미드식으로 자기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부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일들 모든 업무들이 다 어떤 그 기계화, 자동화 그런 것들이 되면은 그렇게 꼭 그냥 아주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약간 역피라미드 되는 거 조금 견디고 그렇게 지나가면 된다고 보고 괜히 외국 인력 들여야 된다고 호들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대한민국 주류 그 사회를 좀 변형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꾸 외국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이미 우리 다른 나라들 다 봤잖아요. 아랍인들 그런 사람들 다 조금 들어왔다 해서 약간 세력 집단 형성만 되면 또 자기들 차별한다고 금방 데모하고 문제 일으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럼 그 문제가 전혀 없었냐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조선시대 때 우리 예전에 정도전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나왔듯이 조선을 건국한 목적 자체가 이념모가 뭐냐면 전 백성이 군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군자가 뭐 대각강은 대충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뭐 점잖은 사람 정도로만 알지만 이 군자라는 것은 이제 성인이라는 공자 예수님 같은 성인 네. 그거에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아들 자자
들어갔듯이 아직 아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성장을 해서 계속 인생 동안 노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 국민이 군자가 된 나라 하기 위해서 진짜로 조선시대는 철학 왕국이라고 어느 다른 유명한 저기 유튜버분들 얘기해요. 유동식 씨인가? 그 철학의 왕국이었다고.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이념 자체가 조선에 사는 사람들을 군자로 만들어서 천백성을 군자로 만들어. 그래서 사실이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되었지만 다 한문으로 오늘 주로 쓰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그 철학을 알도록 했잖아요. 너무 좋은 이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와서 무슨 뭐 조선시대 양반이 잘못해서 나라 망했다니 떠드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류들의 옛날 그 천민들, 그러니까 나라 비주류 해서 나라를 어쨌든 폄하시키려고 아니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는 세계사에서도 드물고 응? 그때 당시에는 또 그냥 제국주의 편입 시대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나라끼리 합병하는 게 유행이었던 시대였고,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그 500년 지속된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다고 세상에 그렇게 자꾸 폄하하고 그런. 군자의 나라. 멋진 말이네요. 근데 이제 군자의 나라 멋진 얘기인데 그래도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그 우리가 먹으려면 그렇다고 어떤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추구하는 사람은 채식주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물만 먹고 살자 뭐 살생을 안 할 그런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체질상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기도 먹고 소돼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군자다운 일이 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몽고족이라든지 그런 외국인들 한국이 이제 옛날에 우리는 역사책에서 몽고 거란 이런 지금도 드라마 하잖아요. 거란 전쟁. 그 북쪽에 그냥 험한 데서 사는 사람들이 항상 농경지에 풍요한 그걸 탐내 가지고 자꾸 싸움 걸어와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싸움으로 집단적으로는 이제 자기네들이 싸워서 네. 뺏어가기도 하지만 개개인으로는 힘이 없잖아요. 개개인들은 뭐냐면 들어와서 사는 거죠. 들어와서 여기 와서 그냥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통적인 그 우리 한국 이름과 그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민으로 분류되고 그래서 몽고족 그런 사람이 백정을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해온 게 맨날 짐승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조선 초중기에는 일반 한국 백성들한테는 그 일에 종사하지 말라고 금지돼 있어요. 너희들은 우리 조선 백성이니 그런 군자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건 일단 외국인들에게 하라. 그러다 조선 후기 들어와서 나라 기강이 틀어지니까 돈이 많이 버니까 백정이 그 전에도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집안이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식을 하면서 사모관대 뭐 이렇게 풍습을 하고 그러니까 그 조선 백성들이 야 니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이런 걸 하냐고 막 해코지하고 그런 거 돈은 많아도 서름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버니까 어쨌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일반 한국인들도 많이 하게 되고 조선 그런 좀 기강이 흐트러질 때는 그랬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인 건 그래요. 여하튼간에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소름을 받고 그러다가 그 원한이 풀려 지금은 이제 그런 업보가 다 그 상쇄되는 시기니까 그런 세력에 의해서 지금 한국 문화가 다 무너지고 다 그러잖아요. 자꾸 전통을 폄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게 상당히 물리적인 폭동이 비교적 덜하다 뿐이지 없는 것도 아니었죠. 이제 그런 일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프랑스 뭐 영국 그런 유럽 나라들은 전부 이렇게 자기들 안 하는 일을 아랍 그런 사람들 시키려고 아프리카 사람들 시키려고 하다가 네.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튼 난 인구가 적으니 이민을 들여오자. 이것은 일단 오르는 게 이주 노동자를 들여오는 거는 일단 좋은 그러니까 생각은 아니다. 어느 정도 있는 거야 뭐 그렇겠지만 네. 대량으로 뭐 들여오는 거
지금 그것도 자체 모순이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이모를 데려온다, 보모를 데려온다, 네. 이모 가사도 의미를 데려온다. 아니 애들도 없는데 가사도 뭐 있다고? 응? 예, 그러니까 그냥 자꾸 이런저런 구실로 이 나라 이제 들어먹으려는 세력이 좀 과격하게만 해서 더 강조하는 거지. 인구 한 절반 줄어도 살 수는 있고, 그리고 지금 나이 먹은 사람 숙달된 그 지적 노동으로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애가 하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 둘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집안일을 가르치고 뭐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죠. 왜냐면 보기에도 귀하니까 노동을 굳이 시키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세상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좀 잘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세탁기도 옛날에는 빨래를 다 널어서 개고 막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건조기라는 게 나오니까 굳이 널지도 않아도 되고 개키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꺼내서 이제 바로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상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모든 매사를 다 그렇게 건조기처럼 뭘 기계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안일 중에서 제일 지금 힘든 게 정리정돈을 제가 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정돈을 잘 배우신 분들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또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조금 저렴한 사람들이 만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 그러면 또 그게 이제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왜 이주 노동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조선족 분들이 와서 한국말도 통하는 사람들이 청소도 좀 저렴한 가격에 해주고 우리 조선족 인력이 이미 비싸대요. 아파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계단 청소 같은 거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선족 이모들이 많고 식당에 가도 거의가 조선족 이모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선족 이모는 분명히 말하는데 한국말을 쓰는 중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근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흘러가지 않을까. 우리 형부가 농사를 짓는데 외국인 동남아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농사 지을 때 되게 힘들어서 아마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오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근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귀족 자제들은 하기 번거로우니까 일을 시켰잖아요. 근데 인권하고 인건비 그런 것도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 외국 사람 데려온다 뭐 한다 해도 이제 외국 사람이라도 이제 다 기본 임금 인권이고 또 강조하니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단지 우리가 힘들어서 딴 사람을 시킨다. 네. 이것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일을 해보지만은 그래서 직장 일을 하니면 이제 좀 수입이 생겨서 그렇지만 네. 지적 노동을 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을 벌지만 네. 그런데 사실이 맨날 버스 타는 운전사만 해도 좀 딱 월급 400 이상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고 그러면서 뭐 그냥 승객들한테 무슨 뭐 예의바 지키라고 맨날 방송 교육하고 운전사한테 네. 어?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좀 힘들고 귀찮아서 하는 거 하면은 누구나 잘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 또 힘든 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택배 같은 거 외국인 못하니까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는 계속 되고 네. 그냥 뭐 단지 인력이 부족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필요해서 뭐 허가받고 데려오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대량으로 미국에서 뭐 흑인 노예들 뭐 대량 데려오듯이 그런 식의 외국인 집단 이주는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외국인 집단 이주는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닌데 이 종교적인 어떤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는 그게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근무를 하는 중에는.
근데 이슬람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 시간에는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자꾸 잠식해 가면 그들의 철학이 어느 순간 이렇게 그렇게 되죠. 스며들어서 이게 보여지는 게 일단 너무 그게 강하니까 그렇게 점점 지금 이번에 무슨 사원 짓는다고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도 솔직히 잠식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든 다 보면은 다 십자가가 있잖아. 예전에 조선시대에 십자가 달면은 그때는 처형당했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십자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근데 이게 다른 종교라고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절도 있고 기독교도 십자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슬람 사원까지 이렇게 3파전이 되면 지금이야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슬람 필요하게 하겠네. 지금이야 괜찮지만 이제 종교 전쟁이 한국 안에서도 벌어지지 않을까 조금 저는 그게 그리고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린 대부분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인간의 이제 영적인 발달 단계가 있는데 네. 그거에 인간이 분수 넘지 않게 인간을 수련시키는 게 이슬람이라고 봐요. 제가 믿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직 영적 수련이 덜 돼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이 영적 수련이라는 건 뭐 한 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흔히 영성 이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혼 윤회를 많이 한 이제 불교에서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영성적인 그런 단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물론 동양문에서는 군자와 소인 그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성인 근데 그러니까 가령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우리는 안 좋게만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단순한 사람들은 결혼을 한 다음에 사실 남자인데 결혼한 것보다 더 큰 인생에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의 큰 성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자기 좀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슬람의 경우는 결혼했어도 자기가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잘 성공하면은 또 좋은 세컨드를 얻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더 그러면 여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라는 그 어떤 위상 자체가 자기 역할을 강조하는 게 남자는 세상에서 자꾸 도전하고 뭔가 좀 추구하고 성취하는 그렇게 하기 좋으라고 남자를 태어난 거고 여자는 이제 자기 가족을 지키고 생명 지키라고 그게 지금 500년 전 조선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슬람은 조선시대 보수적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남자의 시선이잖아요. 아니 남자 시선이 아니라 보수적인에서 탈피하자. 지금 남녀 동물들을 봐봐요. 동물들은 평등 시대다. 네, 동물을 봐봐요. 동물이 남자 여자 수컷 암컷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수컷이 암컷을 지켜주고 암컷이 수컷을 지켜주는 동물도 있지만 종마다 다르지.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종마다 다른데 동물 종마다 달라요. 종마다 다른데 인간은 어쨌든 동물이 아니니까 아니, 종의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근데 자꾸 과거를 자꾸 회귀하자 하시면 아니 그건 아니니까 그까지 500년 전 5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그렇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여자들한테 싫어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동시에 균등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고요. 지역마다 선진국 후진국이 있듯이 동시에 다 모든 그런 것이 이념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아직 그런 곳이 아니니까 자기 위상을 잡는다고. 그런데 마치 중학생이 나 어른처럼 술 마시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른 대접 받느라고. 마찬가지로 아직 후진국에서 그런 뭐 남녀 평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되면은 다시 처음에 나온 그 인구 감소 그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게 맞아요. 그야말로 그 진보 사회가 된다. 네, 여성들이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어떤 남성 여성의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건 사실 영적인 원리에 맞아요. 영혼 자체는 남녀 차이가 없거든요. 성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서의 어떤 미션, 소명과 활동, 목적에 따라서 남녀, 그걸 차이로 태어나는 건데, 이걸 완전히 없애고, 그럼 남녀 똑같이 살게 하자. 이거는 지상의 삶을 거둬들이고, 이제는 다 졸업했다. 최후의 심판 받아서 이제 끝내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진보 사상을 어떤 주장하면은. 그러니까, 진보 사상을 주장하면서 지상에서 무슨 천국처럼 세상을 누리자 이런 거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진보 사상 주장하는 사람은 인구 줄어서 큰일이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건 이제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서 영혼들이 지상에서 사람으로서 많이 단련을 해야 된다. 투쟁도 할 건 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줄었다고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죠. 네, 아이가 하나 있어서 소중히 여긴다. 저희 때도 물론 하나가 있는 친구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소중히 여긴다 말 들었죠.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아이 수가 우리 옛날 아이 수보다 확 줄어든 것 같지만은 전체 중에 봐서 그 집안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 행복하고 부모들이 오냐 그런 행복의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그대로 나왔어요. 다만 좀 아이들 많은 집 아이들 중에서 그냥 천덕꾸러기 천대받고 여러 가지로 험하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사람이 줄어들었다 큰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지금 와서 아이를 늘리자는 하고 하는 얘기는 마치 그냥 힘들게 살고 고생하는 아이들을 더 늘리자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 운명적 차원에서 그런 계속 봐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구라는 땅은 커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인류 숫자는 태초 이래로 계속 증가하면서 왔잖아요. 인구의 수가 감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라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쟁이 저도 지금 지구 안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구수가 엄청 그렇게 유의미하게 줄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지구에 양산하고 남겨놓고 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죽은 뒤에도 플라스틱은 500년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구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는 지구가 감당치 못하는 때가 오면 그래서 저기 걔는 막 화성 가려고 막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주를 우리가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10명 낳던 거를 1명, 2명 낳는 거가 지구에도 좋고 인간의 생존에도 좋기 때문에 진화가 그 지구의 생태 흐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게 본능이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세상의 섭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직선형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30-40년 전에는 막 지구에 사람이 그냥 무서운 핵 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하면서 그렇죠.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렇죠. 맞지? 10명씩 낳았으면. 응? 그럼 10명씩 낳으면 큰일 나죠. 옛날에 10명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를 줄이게 된 그런데 거죠. 지금 와서는 또 그러니까 그거 무슨 소리냐? 지금 와서 또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큰일 안 나요. 그러니까 지구 큰일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섭리가 더 있기 때문에 지상의 어떤 사람 이상의 그냥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자꾸 지구에 사는 사람 생각으로 자꾸 이러면 큰일이다 저렇게 하면 큰일이다. 그리고 사람이 줄어드는 게 환경이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요. 네. 한 사람만 줄어도 지구를 위해 좋다.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인간은 없는 게 좋냐? 근데 이게 뭐냐면은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영적인 자기의 존재를 강화하는 거. 쉬운 말로는 영적 성장이라고 하지만 네. 그게 뭐냐면 이 지구의 물질계의 존재가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존재계 그거를 강화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 그것이 인간 단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취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데가 그걸 쉽게 그냥 비유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아서 재산을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준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태어나서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존재 자체를 강화하고 그것을 이득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그런 목적을 취한다면 인간은 비록 환경에는 물질 환경에는 더 저하될 수가 있죠. 예? 네. 하지만 그 영적 그 존재 자체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몫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몫을 안 한다면은 당연히 그냥 흐트러진 삶만 살고 그냥 이제 무력에 그냥 휩쓸리는 삶만 산다면 이제 안 태어나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적용이 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그렇게 가능한 한 그거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우주로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막 강제로 아까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강제로 인간이 줄이고 늘리고 그럴 거는 아니고 그렇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집도 없이 너무 고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또 우리 자식한테 저렇게 내가 본 모습을 자식이 볼 수 있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스템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또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끊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결혼을 안 하거나 둘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게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옛날 진짜 불쌍한 옛날 노예면서 하층 계급이면서도 자기 아들이 이거 신분 이어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와서 길러했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왜 그래? 인간의 욕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낳은 애를 또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길러야지. 그러니까 그게 참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고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인을 위한 근데 이제 저는 또 노예를 약간 뭐 이제 인간이 워낙에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주인들이 다 폭력적이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얘기해야겠네. 미국 남북전쟁 끝나고 노예 해방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배운 것처럼 전부 만세하고 흩어져 나간 게 아니라 상대방 사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은 골치 아픈데 이제 지원화 됐다 그래. 그런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폄하 아까 얘기했지만 네. 폄하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또 그래. 조선시대 뭐 40%가 노비였다, 60%가 노비였다. 그런데 결국 그게 뭐예요? 노비라는 게 용어만 다를 뿐이지 자기가 하늘 아래서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그 노비들이 네. 상민들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대기업 직원이
영세 자영업자보다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시대 노비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요. 그 대기업이 좀 우리 어렵다 좀 해고하자 그러면 왜 해고하냐고 그냥 계속 노예로 살아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체적인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주는 월급만 받고 네. 그것만큼만 일해주고 살고 싶은데 네. 왜 나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저 통화벌판에 나를 얹어놓느냐. 네. 나는 그게 싫다. 네. 이게 저는 그 노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울타리를 건너가면 내가 힘들게 동물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날씨하고도 그렇죠. 싸워야 되고 또 다른 무리하고도 싸워야 되는 그 본능적인 위협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쨌든지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아주 튼튼한 조직이나 울타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노예의 근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잘 키울까를 고민을 해야지. 누가 다 잡아놓은 물고기 먹으려고만 하면 그런데 그 이제 사람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똑같이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래도 또 경우 따라 다른 거니까 협력이란 거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조직과 그 기원은 가령 원시사에서 한 사람이 토끼 하나 잡아먹으려고 네.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힘들게 네. 해서 잡았잖아요. 네. 토끼 근데 먹은 데를 얼만큼 먹어요? 조금 먹겠죠. 네. 그런데 열 몇 명이 나가서 맘모스를 잡는다. 그렇죠.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눠 먹으면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서로 분업 협력하면은 네. 훨씬 더 기업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큰 회사일수록 돈을 잘 벌고 네. 1인당도 더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의 그 시스템 협력은 그렇죠. 다 필요한 건데, 예. 그렇죠. 분업 협력은 필요하죠. 중요한 말씀 하세요. 아니 중요한 게 아니, 없어. 조금만 아니, 더. 앉으세요. 빨리 보고 가세요. 빨리. 놀랐어요 지금 네, 들어오셔가지고. 들어보시죠. 놀라서 친다고 그래. 예. 그래서 그 뭐냐면 분업 협력과요. 노예와 직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맘모스를 잡자. 상대방도 잡겠어. 그래서 같이 잡는 거면 협력이지만 내가 잡아야 되는데 잡기 싫으니까 잘 잡는 사람을 돈을 쓰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네가 잡아. 그리고 나한테 상납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얼마큼 돈을 줄게. 이게 이제 고용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식의 뭐 자본가 노동자 네. 그런 게 분류가 바로 그런 식의 분류인데 네. 그러니까 자본가는 그냥 돈을 주는 사람.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만 앞에 자본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기 노동을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을 존중 안 하니까 네. 자기가 뭐 단순한 밑에 일을 하기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네. 못한 게 아니라 자기 본분을 알고 충실히 알고 그게 네. 또 특별한 기술이라면 또 그만큼 중요한 거고 네. 그런 건데 그것을 존중 안 하고 자기의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가까우도 말하는 영적 성장이나 그런 수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항상 택해야 되는 거예요. 본분을 지켜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저기 태어나기 전에 네.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미션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태어난다는 거는 그 지역에 계속 연고가 있는 영혼이 우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연고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어온 그 옛날 그 습성을 다시 재현시키고. 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5,000년 이어온 모든 문화 환경을 갈아엎고 네. 영미 문화권을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태어나 본들 그 한국 전통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같이 그런 삶을 살게 그렇게 해주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더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 뭐 아무리 진짜 어떤
물적인 뭐 돈으로 그냥 자꾸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상의 사람들은 자꾸 아이를 뭐 자기가 생각하면 낳고 안 낳으면 안 낳든가 하는 그런데 태어날 영혼이 있어야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히려 하늘에서 정하는 거예요. 어떤 그 가수 원로 가수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90대 세까지 근데 결혼을 3번 했는데 네. 3번 다 유산했대요. 3번 다. 아. 그러니까 태어날 영혼이 없으니까 아하. 그렇게 인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연결된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지구 한국이란 땅에 태어날 동기들 그런 자체가 좀 별로 없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